네, 다음에 알아봐야 될 부분은 이제 마지막으로 카메라 부분입니다. 카메라 부분. 자, 카메라 부분에서는 스타일은 원래대로 되돌릴게요. 자, 카메라 부분에서 여기 보시면은 FOV는 화각을 말하는 거죠. 이게 이제 광각, 그 다음에 망원 렌즈, 이렇게 해서 주시면 돼요. 웹툰에서 많이 사용하잖아요.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배경이 너무 드러나면 리터치하기 힘드시니까 이렇게 해서 잘라서 주로 이제 인물 중심이다 보니까 클로즈업해서 쓰는데, 문제는 이렇게 했을 경우 이렇게 앞이 이제 이게 뭐냐면 이 부분이잖아요. 뒷부분. 근데 이게 공간이 넓은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넓은데도 불구하고 화각을 이렇게 해서 써버리면, 네,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이제 원치 않게 앞부분에 있는 모델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여기 보면 클리핑 디스턴스라고 있어요. 이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 여기 보면 클리핑 디스턴스, 이 부분을 이렇게 앞으로 해주시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이렇게 했다가 앞부분이 점점 사라지죠. 네, 그래서 앞부분을 이렇게 없앨 수가 있어요. 네, 뒤로 나오면 당연히 또 보이겠죠. 그러면은 조금 더 앞을 이렇게, 많이 뒤로 왔나 보다. 네, 이렇게 해주시면 앞부분이 없어져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벽이 잘려 보이잖아요. 이거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원하시는 부분만 크롭을 해서 쓰시던가, 아니면 위치를 다시 좀 잡으셔야 될 거예요.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화면 앞에 있는 모델을 잘라서 안 보여주는 거라서 단면이 보일 수밖에 없죠. 이렇게 단면이. 그래서 클리핑 디스턴스를 이렇게 해서 적절하게 조절을 해주시면 원하시는 이미지를 만들 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입력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6, 7, 10 뭐 이런 식으로 9 정도. 네, 여기가 보이네요. 그렇죠? 이렇게 옮길까요? 네, 대략 하여튼 이런 방법으로 앞부분을 잘라서 안 보이게 한 다음에 이미지로 이렇게 제작을 해주시면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클리핑 디스턴스와 FOV를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심도거든요. 이 심도는 지금 보시면 여기다가 제가 요거를 비사계 심도 2.8하고 이 포커스를 같이 알아두셔야 되는데, 자, 얘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걸 움직여 보면 갑자기 흐려졌다가 초점이 맞기도 하죠. 여기서 그 스타일에서 이 블러보다 좀 더 효과가 더 좋은 건데, 흐려지는 효과예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앞부분에 초점이 맞죠. 자, 이 초점 포커스 디스턴스는 거리를 말하는 건데, 내가 1m에 맞추겠다 그러면 1m예요. 그러면은 이 앞부분에 있는 얘가 초점이 맞아서 앞에 있는 얘도 흐리고 저 뒤에 있는 애도 흐리죠. 근데 그러면은 이 초점이 맞는 거리는, 그러니까
폭은 얘로 결정되는 거죠. 이게 이제 카메라를 좀 배우신 부분들, 사진이나 카메라 배우신 분들은 좀 이해하시기 빠를 텐데, 요게 이제 이 피사기 그 심도잖아요. 그래서 1 눌러주시면 포커스가 맞는 거리가 더 좁아져요. 그래서 여기만 선명하고 앞뒤로 다 흐리죠. 그쵸? 이걸 더 낮출 수도 있는데 0.5까지 해볼까요? 이렇게 하면 더 흐려져요. 네, 더 흐려지고 네, 근데 이게 거리랑 좀 연관이 있다 보니까 네, 거리를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네, 네, 요 포커스가 맞는 거리는 이 포커스 거리는 그 폭은 좁아지게 되는 거죠. 하여튼 좀 이해하시려고 하지는 마시고요. 그냥 이 부분의 수치를 조절해서 이렇게 포커스를 잡을 수 있다. 앞뒤 부분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내가 좀 더 이게 지금 여기 흐려지고 여기 흐려진 이 폭을 더 여기 가까이 해주고 싶다 그러면 이거 수치를 점점 줄이시면 돼요. 0.2 이러면은 포커스가 맞는 부분이 되게 좁아지죠. 네, 어색하죠. 좀 어색하긴 한데, 네, 1로 하면 네, 많이 적용이 안 된 것 같이 보이긴 하죠. 그쵸? 그래서 적절하게 조절을 해주시면 네, 포커스를 맞춰서 작업하는 게 가능은 해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네,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서 뭐 주인공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야기하는 부분을 만든다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 해도 되겠죠. 근데 조금 네, 아쉬운 부분은 이런 데가 흐려지니까 네, 여기서 포토샵이나 이런 데 가서 합성 처리하실 때 조금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긴 한데 네, 그거는 네, 사용해 보시면서 노하우가 생기실 거라고 보고요. 네, 이런 식으로 포커스 해서 조절했고, 익스포저, 콘트라스트, 세츄레이션은 앞서 설명해드릴 그 영상들에서 다 설명이 됐던 걸로 보이고요. 익스포저를 낮추면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밤 분위기를 내시고 싶을 때는 네, 선을 일단 끄시고 카메라에 가셔가지고 익스포저 수치를 낮춰주시면 밤 느낌이 나요. 네, 근데 밤인데 이제 뭐 만화나 이런 데서 밤 분위기 낼 때 약간 파란색을 좀 쓰잖아요. 그럴 때 필터에 들어가셔가지고 조금 푸른색을 적용을 해주시면 너무 파랗다. 제가 색깔을 잘 못 써요. 이렇게 해서 적용을 해주면 네, 뭐 새벽이나 밤 분위기 이런 거 연출하실 때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이런 느낌. 네, 살짝 어둡게. 그리고 어두운 부분에서는 이제 조명 추가해 주시면 되겠죠. 네, 조명을 추가해서 네, 파워를 해주시면 네, 네, 이렇게 하시고 뭐 조명 컬러도 적절하게 바꿔서 네, 원하시는 색감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필터 봤고요. 익스포저 밑에 이제 컨트라스트는 너무 어두워지는 느낌을 이런데 너무 어두워지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이렇게 좀 줄여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익스포저가 줄어들면 이제 채도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채도를 같이 살짝 보정을 해주시면 조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느낌. 네, 요거랑 아까 네, 0.5 이하로 내리면 너무 이렇게 회색빛이 많이 돌아서 조금 그 이상 작업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카메라 기능도 네, 설명을 많이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뷰라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유지 클리핑 프레임이라고 있는데, 이 프레임은 이제 내가 원하는 부분만 잘라서 저장이 되는 건데,
여기 있는 수치를 늘리시면 따라서 이 프레임의 박스가 바뀌어요.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부분만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그냥 풀로 하신 다음에 저장하셔서 뭐 포토샵에서 자르시면 되니까. 그리고 요거는 레솔루션인데 자기의 모니터에 따라서 결정을 해주시면 돼요. 이제 대부분 1920, 1080 쓰실 것 같아서 요걸로 놨고요. 요거는 이제 저희가 계속 업데이트 할 겁니다. 그래서 모니터 사이즈에 따라서 해주시면 되는데, 해상도 저장하실 때, 다운로드 저장하실 때 해상도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이제 뭐 윈도우 모드 하면 윈도우 모드로도 돼요. 이렇게 윈도우 모드로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풀스크린으로 놓고 쓰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레솔루션 해상도인데, 해상도 스케일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1920에 1080으로 설정했을 경우 해상도 1이라고 하면 1920, 1080의 이미지가 저장됩니다. 보이는 대로. 근데 여기다가 수치를 2라고 입력하시면 1920, 1080이 아니라 2배가 되는 거예요. 계산. 얼마, 3,000 얼마가 되겠죠. 그래서 저장을 하시면 되는데, 저장할 때 여기 땡땡땡, 이거는 경로죠. 기본적으로 요 스냅툰의 스냅 스크린샷으로 들어가는데, 제가 바탕화면에 여기다가 넣을게요. 그래서 폴더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조금 주의하실 게 이렇게 빈 공간이 있으면 안 돼요. 빈 공간이 있으면 좀 뭐 저희가 업데이트가 좀 덜 돼서 업데이트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은 해결을 할 건데, 여기 좀 빈 공간이 있으면 이 폴더를 인식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글도 인식을 하는데 빈 공간은 인식을 못 합니다. 그래서 폴더를 뭐 새로 만드실 때 지금 이렇게 새 폴더 있잖아요. 이 새 폴더에 한 칸이 띄어져 있잖아요. 이 폴더를 인식을 못해서 저장을 하면 이 바깥에 생겨요. 그러니까 이 폴더의 이름을 항상 이렇게 빈 공간 없이 만들어 주셔야 돼요. 빈 공간이 필요하신 부분은 언더바라던가 뭐 그런 것들을 넣어주시면 되고, 근데 당연히 이제 뭐 기호라던가 이런 건 안 되고요. 그런 건 오류가 생길 수 있으니까 추천드리는 거는 숫자랑 영문만 쓰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한글이랑 영문. 그렇게 해서 폴더 선택을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폴더 선택을 해주시면 자, 폴더 선택을 해주시고, 요거 저장 버튼이거든요. 저장을 눌러주시면 잠깐 하고 저장이 돼요. 살짝 멈추거든요. 저장하는 동안. 그러면은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이미지 만든 이미지가 저장이 됩니다. 스케치업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해상도를 크게 하면 라인은 상대적으로 얇아지게 돼 있어요. 얇아 보이게. 그러니까 라인이 기본적으로 지금 보실 때 두껍다고 보이시거나 그러면 저장을 했을 때는 크게 해상도를 저장하면 상대적으로 얇아지니까 그걸 적절하게 잘 활용하시면 돼요. 너무 이제 처음부터 이걸 얇게 세팅을 해놓고 하시면 오히려 해상도 크게 했을 때는 거의 안 보일 수도 있고, 그래서 조금 두껍게 해놓으시고 해상도를 이 해상도 수치를 크게 해서 저장을 하시면 더 두꺼워 보이던 게 실제 이미지 저장했을 때 이미지에는 조금 얇게 표현될 수도 있어요. 원하시는 얇기로. 그런 걸 적절하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더, 요 이미지 이 팩은
네, 이 부분은 아직은 조금 네, 그 기능이 완성은 아니라서 네, 이걸 체크하시면 이제 라인만 해서 저장되고 뭐 하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저희가 원하는 아직 라인이 아닌 것 같아서 일단 이걸 체크를 해보고 저장을 해보면 네, 저희가 지금 뭐 테스트 중인 부분이라서 네, 아직 그 적절한 이미지가 나오진 않네요. 그렇죠? 네, 좀 아니죠? 라인이.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개선 중에 있으니까 조만간 좋은 라인만 별도로 선택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은 설명을 좀 미리 드렸어야 되는데 네, 여기 이제 씬이 있는데 이 씬을 현재 씬은 씬 1이에요. 그래서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면 이 씬 1에 해당했던 부분들이 없어지고 이제 좀 기본 세팅으로 바뀌는데 네, 조명이나 조명의 위치 등은 그대로가 되고요. 네, 다른 스타일이나 네, 이런 적용들이 없어져요. 네, 다 같이 저장되면 좋은데 아직은 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씬을 이렇게 해서 뭐 별도로 또 이런 식으로 네, 다른 스타일을 적용하시면 다시 씬 1로 가면 원래 씬 2로 가면 작업한 씬, 또 추가 눌러서 또 다른 씬도 작업하실 수 있고 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네, 근데 이제 씬이 5개까지가 맥시멈이에요 지금은. 그래서 네, 예전 씬으로 이렇게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명의 위치를 바꿔버리면 네, 여기서도 적용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네, 참고하시고요. 씬 지우는 건 여기 마이너스 버튼을 눌러주시면 씬이 지워집니다. 네, 그래서 오브젝트 이동하고 뭐 이렇게 해서 씬을 만들어 주시면 되고 이렇게 된 상태는 이렇게 끄고 네, 다시 스냅툰을 실행하면 네, 저장이 돼 있어요. 네, 그냥 종료를 했다면 아마 이게 이제 다시 세팅을 하시기 어려울 텐데 저장이 되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렇게 해서 네, 전반적인 스냅툰 좀 설명을 드렸고요. 네, 부족한 부분이나 좀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면 네, 연락을 저희한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